강력한 한파에 전국이 얼어붙고 또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돌면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저체온증 그리고 한랭 질환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겨울철 질환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겨울철 대표적인 한랭 질환 하면 저체온증 그리고 동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저희가 좀 조심해야 할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체온증과 동상이 우리가 추위에 노출됐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예.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냉상이라고도 표현하는 저온에 계속 노출됐을 때 동창이라든지 또 물에 계속 젖어 있게 되면 침족병, 침수병 같은 한랭 질환들이 또 같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렇게 저온에 노출됐을 때 직접적인 건강 영향도 있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심내혈관 질환, 콩팥 질환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들이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인데 실제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호흡기 감염병이나 심내혈관 질환, 심장병,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계절보다 16% 이상 증가한다. 예. 그리고 온도가 1도씩 내려갈 때마다 이런 심장 질환이 1.6%씩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계절에서는 또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또 악화된다든지 또 낙상으로 인해서 또 이제 고생하신다든지 이런 건강 위험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한랭 질환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시간대가 언제인가 봤더니 사실 좀 밤 시간대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밤에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많이 발병한 시간대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아마도 이제 노출 인구 수와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시는 시간이 예. 아무래도 한랭 질환 노출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대는 좀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3시간 단위로 24시간을 나눠봤을 때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6시에서 9시가 조금 더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물론 24시간 언제든지 다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심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심야 시간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대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예. 하지만 또 연령대로 봐서도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0% 이상 많이 차지하지만 젊은 분들도 얼마든지 한랭 질환 걸리실 수 있고 또 실내, 실외로 구분했을 때 실외에서 대부분 70~80% 발생하지만 실내에서도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한랭 질환 특히나 고령층 그리고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 질환자들이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런 분들이 추위에 노출됐을 때 더 취약하신 분들이 되겠는데요. 예. 가지고 계신 만성 질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더 추위에 노출됐을 때 더 한랭 질환, 특히 이제 동창이나 동상에 더 잘 걸리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가지고 계시는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추위에 노출됐을 때 더 증가될 수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추울 때 이렇게 열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떠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근육이 감소되어 있고 또 영양분이 불균형되어 있다든지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추위에 노출됐을 때 충분히 열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저체온증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린아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위에 굉장히 또 취약해서 스스로 열을 내거나 또 춥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옆에서 잘 보살펴줘야 되는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만성 질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춥다고 또 너무 또 활동이 움츠려 드시면 안 되겠고 추위에도 안전한 실내에서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해 주시고 또 충분한 수분이라든지 균형 잡힌 영양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연말연시라 지금 술자리가 좀 많은데 한랭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5명 중에 1명이 음주 상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술을 마시면은 좀 추위를 좀 덜 느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이제 피부가 좀 따뜻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사실 춥게 되면은 그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초혈관이 수축을 하는데 이렇게 확장되게 되면 열 소실이 더 빨리 일어나고
저체온증이 더 빨리 될 수가 있겠고요. 예. 이렇게 추위를 빨리 느끼지 못하고 음주 상태에서 취하신 상태가 되게 되면은 추위에 대해서 회피 반응, 추우니까 우리가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또 추웠을 때 열을 내기 위해서 몸을 떤다든지 이러한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술 때문에 한번 또 밖에서 추운 데서 깜빡 잠이 드시는 경우에도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의식 저하가 더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의식을 잃으시면 계속 저체온증으로 방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런 추운 날씨에 음주는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체온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초기 증상이 그러면 좀 가볍게 떨리는 게 저체온증의 증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체온증도 예. 경증과 중등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보통 33도에서 35도 정도로 우리가 경증으로 보게 되고 예. 초기 증상은 이제 춥다, 몸이 많이 떨린다 이런 증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초기 증상을 간과하고 계속 추위에 노출되시게 되면은 저체온증이 더 진행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더 진행되면은 심장 부정맥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온다든지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추위를 느끼고 몸이 떨린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추위 노출을 피하고 예.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체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한파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좀 되도록이면 삼가는 게 좋겠지만 아예 나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특히나 모자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제 옷을 잘 입으시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리라든지 얼굴, 목 이런 부위에 이제 보온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쪽 머리와 얼굴, 목 등으로 이제 체온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얼굴과 머리가 차지하는 체표 면적이 한 9%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상당한 열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또 얼굴이나 머리에는 우리가 귀나 코와 같이 턱, 뺨 이런 부위는 말초 부위는 찬부에 노출됐을 때 동상이 또 동창이 잘 걸릴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노출되는 피부를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보온에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뿐 아니라 지금 빙판길 미끄러짐, 낙상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추락 및 낙상 사고 중에 30%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된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뭐 낙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손목이라든지 발목 이런 골절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고령층,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뭐 낙상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이게 좀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4분 중에 1명은 크고 작은 낙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근력도 약하고 또 시력이나 시야도 떨어져 있고 평형 감각도 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약을 드시게 되면 약하고 관련돼서 뭐 혈압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다든지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약물과 관련된 이상 반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낙상 위험이 높은데요. 순간 이렇게 자칫해서 넘어져서 골절을 네. 입으시고 또 그 골절로 뭐 입원하시게 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술과 마취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 있고 또 한번 수술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 한번 누워 계시게 되면은 근력이 더 약해지시고 또 재활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고 그러죠. 음식물을 먹다 기도로 들어간다든지 또 병원 내 또 호흡기 감염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순간의 낙상이 굉장히 어르신들의 그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도 뭐 우리 대퇴골이라든지 척추 또 우리가 손목, 발목 다양한 부위가 있지만 예. 또 간과되기 쉬운 게 이제 우리가 머리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부딪히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머리가 아픈지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조금씩 피가 고이면서 혈종이 생기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예. 또 다양한 부위, 뭐 목뼈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가슴, 복부 이런 쪽 외상도 간과하기 쉬운데 이런데 외상이나 안에 내장 기관의 출혈은 또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치명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좀 낙상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빙판길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넘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이제 아마 골절이 생기시게 되는 경우에는 또 심하게 우리가 인대 손상이 있게 되면 움직이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열상이나 또 개방성 골절이 있으면은 혼자서 어디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119 응급구조 신고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골절 입은 장소가 이제 너무 추위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한 장소라면 일단 안전하게 골절 부위를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좀 따뜻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면서 119를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골절 부위에 따라서는 이제 동반된 손상이 없는지 좀 잘 살피셔서 넘어지면서 어떤 다른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목뼈가 골절되게 되면은 척수가 눌리기 때문에 이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험한 골절은 없는지 또 아니면 낙상이 발생된 기전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은 순간적인 뇌졸중이나 뭐 다른 문제로 쓰러지는 것이 낙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낙상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넘어졌을 때 좀 급하게 좀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그러다가 또 2차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넘어지는 장소에 따라서는 2차 부상이 또 추가적인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장소가 안전한 장소라면은 해당 장소에서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